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그 시황 차트들 4개 보기 전에 금 차트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시황 차트 4개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은 지금 주요 저항 라인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1350달러 온스당 그리고 1370달러를 얘기했는데 일단 그 두 개 라인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라인을 돌파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일단 이 추세 라인, 초록색 추세 라인, 이 라인까지 돌파가 된 상태에서 눌림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저항이 돌파됐기 때문에 다음 목표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530달러가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153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뭐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중에 있는 돈들이 위험자산에서 저는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암호화폐 쪽으로 저는 들어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잠시만요. 일단 금 차트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위치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비트코인 차트가 현재 이제 4분의 1 지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면 현재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7년도 5월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가 보면 2017년도 5월에 이 4분의 1 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양봉이 4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양봉이 중간에 이제 아랫꼬리도 달리고요, 윗꼬리도 길게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흔드는 과정이 있으면서 양봉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어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1,700, 뭐 12,000달러 이 안에서 일단 목표치에 도달한 이후에 눌러주고요, 20주평선까지 짧게 빠른 속도로 눌러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 자체를 이때처럼요, 그냥 이때처럼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이거는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내는 겁니다. 기간 조정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어떤 형태냐 보면 금 차트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차트에서 목표치,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목표치로 삼았던 게 이때 이 고점이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이때 11,700 12,000달러 이때 고점 역할을 했던 2018년도 2월달 3월달 고점 역할을 했던 이 가격대를 일단은 목표치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 차트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 2월달 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통과를 했는가 보면 이 자리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고,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금차트 월봉인데, 금차트 월봉에서 보면 이 저항 라인은 돌파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 주고 한 차례 쉬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채널 중심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장기간 이제 횡보하면서 쉬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20월선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누우면서, 이것도 이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2017년도 5월 패턴처럼 이렇게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쳐주면서 그냥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물량, 홀딩 물량은 어차피 그냥 들고 간다라고 했고, 나머지 물량들은 지금 알트코인으로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많다, 난 비트코인 비중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11,900이면 고점으로 제가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알트코인 비중이 없이 지금 비트코인 비중만 많은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11,900부터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홀딩 물량만 남겨 놓으시고 분할 매도해서 그거를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런 대형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현금화 전략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여기에서 나는 이제 비트코인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어떡하냐,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홀딩 물량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전환하는데, 알트코인들은 빠질 자리가 많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알트코인도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는 저는 이제 조정을 맞겠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싼데, 충분히 싼 가격에서 알트코인이 더 빠진다, 이거는 여기서 조정은 그냥 맞고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내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해서 밑에서 받겠다,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비트코인 3,500달러 이때 여기서 비트코인 2,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내가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받겠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알트코인들 지금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잠시만요. 예. 시총 차트 보시면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비트코인 차트는 이미 지금 이 자리, 지금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시총 차트는 얼마까지 올라와 줘야 되냐면 거의 한 4,400억 달러, 4,400억 달러까지, 4,400억 달러 근처까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총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3천억 달러예요. 3천억 달러.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총 차트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다. 거의 뭐 40%에서 한 50%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시총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시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약간 쉬어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알트코인들이 한 번에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할 때 대형 알트코인들은 먼저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알트코인들 계속 안 올라가니까 야 이거 언제 올라가냐 답답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2017년도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다가 비트코인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야 이러다 진짜 알트코인들 망하고 비트코인만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목까지 다 올라와서 막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그때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갑자기 시총 차트가 사라졌는데, 일단은 시총 차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시총 차트는 아직까지 이제 올라갈 한 4,400억 달러 정도는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알트코인들도 약간 경계감을 갖고 이제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시총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이제 어제 이 우하향하는 채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도미넌스 차트 자체가 야 여기서 돌파돼서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오버슈팅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폭스바겐 차트도 폭스바겐 차트가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다른 주식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 폭스바겐 차트만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온 이후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다. 어찌됐든 큰 흐름 안에서 이 우하향하는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가 준다고 해도 저는 그거는 이제 오버라고 보는 거예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알트코인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되니까 뭐 비트코인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쇼 차트를 볼게요. 쇼 차트는 일단 한 차례 지금 채널 쇼 차트도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채널 상단부를 닫기 전에 일단은 일정 부분에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손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숏 물량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었어요. 늘었고 여기서 아마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중간중간에 주면 야 이거 위에서 조금 더 위에서 올라왔을 때 내가 때렸을 때 먹을 수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추가적으로 숏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참다가 뭐 손절하는 사람들,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할 수도 있고요. 마진콜 당해서 이렇게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채널 상단부까지.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준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숏 차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오히려 시간을 좀 벌어준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숏을 쳤다가 또 회수했다가 늘렸다가 회수했다가 이런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진짜 좀 숏 물량이 최대한 늘어난 상태에서, 시간도 이제 벌어주면서요, 늘어난 상태에서 숏 물량이 빠져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와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왜 비트만 오를까? 고민이 풀리는 사이클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야기해 봅니다. 공유해 봅니다. 일단 중간에 생략하고, 이유로는 현금 투입, 비트 구매, 비트 상승, 비트 상승으로 인한 알트 사토시 자동 하락 및 개미 이탈에 따른 알트 사토시 하락, 이때 알트를 매수,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마켓 고점 시 알트 매도 후에 비트화, 그 다음에 현금화 1사이클 완성된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데,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금은 한정적인 거죠. 그 자금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찌됐든 그들 비트코인 물량을 다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그 물량 안에서 최대한 내가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 번에 올릴 때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다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순환매를 돌리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왜냐면 곱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3배 먹고 거기서 일정 부분 매도한 걸 가지고 다시 바닥에서 알트코인으로 만약에 10배를 먹는다라고 하면 3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셈의 법칙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알트코인들도 대형 알트코인, 또 소형 알트코인, 뭐 자발트 완전 이런 ICO 물량까지 이렇게 또 알트코인들도 순환매를 돌리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써주신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사이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갈 때는 먼저 비트코인이 올라가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충분히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알트코인들한테도 좋은 건데, 알트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알트코인들을 이제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로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글을 좀 길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내용이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경험하셨던 부분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2008년도, 2009년도 서프라임 때 그때 이제 경험담을 써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을 찾아보니 문화 변화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시기를 내가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얼추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의 지식과 마인드로 위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난 큰 돈을 벌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언제일까?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완전 바닥, 화폐 변화, 실생활의 변화, 과학의 발전 뭐 등등 써주셨고요. AI, 드론 시대, 공중 택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 초입보다 이제 더 이상 1998년도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일단 닷컴 버블 그때를 놓쳤다라고 하면 지금 새로 오는 이 암호화폐, 그리고 어떤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써주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회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뭐 어떤 분들 뭐 10년마다 10년 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기는 10년 주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년 주기예요. 100년 주기. 화폐가 바뀌는 시기고요. 그리고 1929년도 그 경제 대공황, 그때 경제 대공황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지금 9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90년, 그리고 화폐도 바뀌고 기존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 새로운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그 지금 초입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어떤 10년 사이클의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100년 사이클에 한 번에 올 수 있는 기회고, 우리 인간의 수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가 우리 생에 있다는 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아서, 저는 여러분들 진짜 대대손손 어떻게 보면 돈 걱정 안 하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모두.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매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글을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깜빡을 하고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게 6월 22일자 2부에 올라와 있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 22일자 2부 댓글에 와사비님 이 댓글을 제가 고정 글로 아마 맨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댓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에 살지만 지금은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있다고 믿고 경험한 분들, 특별히 주민생활 3개월 이상 한 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중. 해밀리 주민 3개월 이상 되신 분들 중 추후 각자 수익 후에 수익의 1% 혹은 5% 혹은 10%를 타인을 위해 어려운 이웃, 뭐 고아원 이렇게 양론 써주셨는데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를 위해 의미있게 돈을 쓰기로 작정하시는 자발적 사회 후원자 분들을 찾습니다. 자발적 사회 후원 약속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글을 남기셔도 되고 안 남기셔도 되고 자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모양으로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혹시 그래도 댓글로 추가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1번 대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 다시는 샤이 1번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약속하시고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알아서 해당 후원기관 등을 찾고 알아서 자발적 사회후원 실행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체크 안 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충분히 많이 번다라고 하면 벌었을 때 뭐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 뭐 퍼센트 상관없이 후원하겠다라는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이렇게 댓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댓글 쓰셨다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도 없고 이건 이걸 누가 체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는 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의사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여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참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진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독일어 써주셔서 제가 이거를 해석을 못해서 이제 팝하고 번역을 해봤더니, 일단 내용은 분데스뱅크 회장이 가격 안정성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더 높은 뭐 크립토 위험성을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자율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다. 그리고 금융업계에서도 이런 사이버 비자의 위협이 있었다. 그들은 은행의 예금 사업과 그들의 사업 모델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일종의 국제적 규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마 각국 어떤 은행들, 중앙은행들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저는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이 힘을 갖게 됐을 때,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 그거는 각국의 어떤 법정화폐들이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려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중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흐름과 그림에서 볼 때 시총 상승, 오야봉님들이 300에서 아마 이제 세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력을 이제 오야봉님으로 이제 아마 번역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300조에서 3000조로 우선 1년 안에 올린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BTC 프라이스 오늘 언급하신 대로 잘 적당히 눌러주고 있고, 도미넌스 슬슬 60에서 50, 40 방향으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17년 2월, 3월처럼 80% 방향은 알트코인들 탄생과 발급 시작들으로 60% 이상 쪽의 방향성은 이제 더 이상 거의 희박하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지금 알트코인들 개수가 2017년도 초보다는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알트코인들 도미넌스가 80% 가기는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써주신 게 진님이 써주신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전 2017년도처럼 도미넌스가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전처럼 알트코인들이 적었던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뭐 2배 이상 알트코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알트코인들이 그때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성장을 분명히 한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60% 이상 넘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총 차트가 지금 이제 뭐 세력들이 1년 안에 3천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천조를 보면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지금부터 이제 1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년 안에 만약에 3천조를 간다 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2020년 6월 2020년 6월에 그냥 3천조인데 3천억 달러라고 할게요. 3천억 달러면 이제 3천조가 넘죠. 3,60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3천억 달러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채널의 이제 중심을 넘어갔습니다. 채널의 중심을 넘어갔고, 1년 아니니까 사실 이 자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1년 안에 3천조까지 뭐 3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2,500억 달러 정도 되면 3천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500억 달러로 보죠. 그러면 여기로 내려서 2,500억 달러 이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예, 갑자기 또 꺼졌는데 채널 한 중심까지 됩니다. 채널 중심까지 되고, 그러면 2020년에 채널 중심까지 올 수 있는가? 그 정도는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상승 사이클, 이 상승, 지금 차트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상승 사이클, 예, 상승 사이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2020년에 채널 중심 2,500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채널 뭐 4분의 3 지점도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죠. 지금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이 3천억 달러고 3천억 달러고요.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단위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2조 5천억 달러예요. 2조 5천억 달러가 돼야지 3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3천조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단위를 제가 지금 단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의 뭐 지금 단위에서 8배 정도 더 추가적으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진짜 20배가 아니라 50배, 뭐 1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시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그 자산들, 지금 평가액으로 딱 봤을 때 그 평가액에서 제가 봤을 땐 진짜 적어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8배인 거죠.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잘했다, 없어지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끌고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끌고만 가도 거의 한 10배 정도, 지금 평가액 한 10배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내가 트레이딩을 좀 더 잘 하시고 교체 매매를 좀 더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좀 더 이제 읽어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 5월 초에 이제 기준으로 P4F부터, 그리고 이제 테더가 추가적으로 또 발행이 됐다. 그리고 정확한 확인은 직접 아직 못했지만 이더가 이제 이미 300불을 넘어서고, 초반 로저버 기대하고 발했던 6월 4일은 아니었지만 역시 출발해서 비트코인 캐시도 477불이다 현재 시간. 여러 지표들, 이제 와사비님 여러 지표들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XRP 역시 0.46 다시 넘어서 상승 시도하려는 듯 꿈틀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에서 시총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여러 이제 또 코인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테더와 발행,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시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시장을 좀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6님이 써주셨는데, 현재 이오스는 6천 사토시가 아니라 이제 6만 사토시다. 제가 이제 어제 지난번에 6월 22일 날 2부 영상 찍을 때 단위를 이제 잘못 얘기해서 6만 사토시로 이제 정정을 하고, 만약에 이오스 매도가가 2만 사토시가 아니라 그럼 이제 20만 사토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6천 사토시라고 하면 지금 뭐죠? 리플이 4천 사토시니까 뭐 리플하고 지금 이오스가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가격 차이가 이제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6만 사토시가 맞죠? 예, 제가 단위를 이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요, 잠깐만요. 오디세우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티파니님이 아이오타 이제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알트코인들 볼 때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님이 반감기 이론으로 비트코인 고점 예상 좀 부탁드려요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반감기 이론으로 비트코인 고점 예측, 이거는 제가 아마 제 예전 영상들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예측한 부분들, 지금 이제 금차트 예상에서 이제 1-1 시나리오, 뭐 1-2 시나리오 이렇게 예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 제가 비트코인 예상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미너스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셨고, 이제 어제 잠깐 봤는데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밀리 신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신규 구독 눌러주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제 와사비님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좋은 차트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와사비님 일단 트레이딩뷰 무료 가입하시고 와사비님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도미넌스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6월 7일 분석을 복기를 해보면 플랜 1의 형태가 더 확률이 있어 보였지만, 이때 이제 52평선 이제 깨고 내려왔을 때 이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저도 이제 이때 이렇게 예상했죠. N자 하락할 수 있다. 근데 N자 하락하지 않고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 올라가는 흐름은 2017년 2월달과 이제 비슷하다. 이제 이때 보면 2017년 2월달 이렇게 빠질 것처럼 이때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주고 터치를 해준 이후에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또 2017년 2월달과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랜 1이 아니라 플랜 2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원그레 글을 쓴 이유는 시간이 문제지 결국엔 내려오게 되어 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진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이 채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채널을 돌파해도 그래도 아래로 저는 볼 거다. 비트코인 내려와야 된다. 도미너스는 이렇게 봅니다. 6월 20일 현재 알트 대비 비트의 강한 움직임으로 인해 비트 도미너스는 플랜 2로 채널 상단을 한 번 더 맞고 둘러갔다가 오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단을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결국 하락하는 방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슈팅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려와야 된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폭보다 내려올 폭이 훨씬 크다. 이는 대형할 때 비트 대비 견고한 움직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같이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슝 김파니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거 이제 정리를 쭉 제목 시간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아마 제가 이제 영상 찍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보면서 제목 생각하시고 또 거기다가 시간 체크하시고 쓰시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다음에 반복해서 보실 때 위치를 찾으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스티브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60%를 보면 느낀 건 무술에서 사자후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기를 최대한 모아서 한 번에 쏟아내는 모습이 비트가 최대한 빨아 올리고 그 자금으로 알트를 엄청난 부스터 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못 느끼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뭐 2017년도 이런 알트코인들이 펌핑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거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못 느끼고 비트코인만 가니까, 야 이거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에너지를 모을 대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서 이거를 일정 비트코인과 일정 현금화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풍푸 허슬의 돼지촌 아줌마 사자우를 했던, 그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시제님 보면. 예. 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것도 볼 거 다 보시고, 예,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리포589님이 해밀리로 삼행시를 지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헤매지 말고 가자. 밀당하지 말고 가자. 리또속하지 말고 가자. 589 가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589 가는데 중간중간에 밀당을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589 가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털리고 진짜 극소수가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원포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2019년 연 저점 대비 상승률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정말 안 올랐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난번에도 이제 구독자분께서 우리 해밀리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거 매사리 읽으면 돼. 매사리 messari.io입니다. 온체인 fx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일단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배열하고 이거 돌리면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단군 치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규제안으로 가치 없고 실효성 없는 코인들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코인들로 투자금이 많이 몰려 생존한 코인들이 많이 오를까요? 그래서 소시파서님이 풍선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거죠. 1등하는 코인을 장기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상하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까 이제 리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리플은 저는 이제 분명히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보죠. 그러면 리플이 살아남고 나머지 코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정리되어 있는 시총들이 살아남은 코인들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암호화폐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BTC 마켓에서 리플 기준으로 목표치 2만 사토시 부근 오면 매도하여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키거나 현금화 한다고 하셨는데요. 원화 마켓에서 리플을 구입하였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리플을 매도할 때 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매도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으로 남는 거고요. 리플이 많이 올라갔을 때 원화로 매도하면 원화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뭘로 볼 거냐,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비트코인이 싸 보인다라고 하면 리플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취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싼 것 같다라고 하면 리플을 매도해서 원화를 매수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BTC 마켓에서 리플 사토시 고점 찍을 때 원화 마켓에 리플을 매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면 똑같은 겁니다. BTC 마켓에서 매도하는 거나 원화 마켓에서 리플 매도해서 그거를 비트코인을 사는 거나 지금 호가창의 유동성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같은 거다. 물론 이제 수수료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원화 가격이 증가되어 그냥 리플로 들고 있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한 부분이죠. 이건 아닌 거고요. 일단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지금 내가 리플을 든 상태에서 리플 수익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비트코인으로 평가하는 부분하고 원화로 내가 수익을 본 부분 평가하는 건 당연히 다르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이 처음에 리플을 살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을 산 상태에서 그 리플이 수익 난 부분하고요, 만약에 원화로 산 상태에서 원화로 수익 난 부분하고는 수익률 자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900만원까지 3배 올랐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플은 300원에서 일단 500원까지 올라왔어요. 뭐 2배는 안 올랐지만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리플이 뭐 사토시 가격으로 오히려 이제 빠졌겠죠.
지금 빠졌으니까. 그러면 BTC 기준으로는 빠진 겁니다. 손해를 본 거예요. 비트코인 수량이 줄어든 건데, 만약에 여기서 리플이 다시 올라가게 돼서 300원에 내가 샀던, 처음에 300원, 비트코인 300만원일 때 300원으로 샀던 그 리플 가격이 여기서 올라가서 뭐 2000원이 됐다 라고 하면 리플은 6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6배 올라가는 건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3배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을 샀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최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트코인으로 수익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본 걸 가지고 다시 리플을 들어가서 리플 수익을 취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플을 들고 있으면 그대로 리플을 들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원화마켓에서 산 리플, BTC 마켓에서 산 리플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닌 거고 내가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비트코인이냐 원화냐 이 차이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고 BTC 마켓 차트 보시고 원화 마켓 차트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깨우쳐야지. 제가 이거 설명드린다고 해서 또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이해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TV쇼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베어러블 가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아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와이프입니다. 2018년 초에 당시 모든 코인을 정리하자고 하셨고 극존칭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2018년 연말 저점이라 봤던 7K 때 퇴직금 비트로 몰빵했던 저를 아직 이르다고 말렸고 최근 리플 5,000사토시에서 일부 비트를 리플로 전환했던 저를 말렸던 전설적인 트레이더 겸 예언가입니다. 말 하나도 안 들어서 결국 흑우가 되었죠. 최근 제가 아는 예언가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간다. 충분히 상승하면 리플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장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과연 이번에 맞을런지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근데 뭐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리플이 먼저 올라가면 리플 갖고 있던 거 수익 취하고 그 취한 걸로 만약 비트코인 캐시가 늦게 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순서는 상관없다. 순서는 상관없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상관이 있겠죠. 뭐 리플만 지금 몰빵해서 갖고 있거나 비트코인 캐시만 몰빵해서 먼저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올라가야지 그 수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한쪽 수익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르겠지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려 놓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대형 알트코인들로 비중을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먼저 올라간 종목들 순서 상관없이 내 차례가 오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그 때가 됐을 때 때를 미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하우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하우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좀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이제 읽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읽을 수 있는데 아마 이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읽기가 이제 불편하실 것 같아서 글을 쓰실 때 중간중간에 이제 엔터를 치셔서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비트의 상승과 횡보기에서 리플이 다시 급격한 상승을 하더라도 과거의 리플의 원화 최고점이 쉽게 가능할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과거 리플이 4,000원 이상 올라갈 때는 김프가 60%까지 껴서 올라갔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과거처럼 김프가 붙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거처럼 김프가 붙어 올라갈지 아니면 리플 달러가 전고 수준으로 가게 되면 원화도 전고에 못 미치는 달러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일단은 이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보는 원달러 차트는 지금 이제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서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1170원 정도 되잖아요. 1160원, 7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원달러가 1500원까지 갔다. 1달러가 15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아마 이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가 1500원을 넘어가서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김프가 끼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그 원달러로 인해서 달러 전고점까지만 와도 원화 시장에서는 아마 지난 뭐 4,800원 그 이상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당장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때문에 아마 달러 가격으로 전고점까지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원화로도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총 관련인데, 리플 시총은 알트 중 최상위이고,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도미넌스 또한 리플로 넘어오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은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시총이 말이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암호화폐가 미래의 핵심 산업이라면, 그리고 닷컴 버블과 같은 재료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닷컴 버블보다 더 큰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오는 거는 물론 닷컴 버블도 큽니다. 큰데 이번 오는 거는 90년 경제 대공황 그 사이클과도 맞물리고, 화폐 자체가 이제 변하는, 화폐 가치가 이전되는 그것과도 이제 맞물리면서 또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이번에 다 맞물려 있는 사이클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이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빈부차가 극단적으로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부자들은 진짜 더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분명히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어디까지 읽었죠? 잠깐만요. 그리고 예. 4,000원을 넘어갈 때 시총만으로도 리플 CEO의 자산 가치가 전 세계 부호 4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리플이 전고점을 넘고 그 이상의 가치가 되어 10,000원 이상 된다면 리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부호 순위권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겁니다. 거대 제조업이나 IT업이나 원유 사업 등을 하는 CEO보다 자산이 많아지게 되는 수준일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일단 CJ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거대 제조업이나 뭐 IT업이나 원유 사업 등을 하는 CEO보다 자산이 많아지게 되는 수준일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 생각한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장사치들은 쌀을 생산해 내지도 않으면서 어찌 저리 부자가 되누? 아니, 저 킥들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어찌 저리 돈이 몰리누? 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니, 저 듣보잡 벤처 리플사는 무슨 팬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비트가 1센트에서 2만 불까지 간 거 아닐까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가 목격했다. 그래서 게다가 무슨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서 초반에 줍줍 좀 했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줍줍한 고래 아저씨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바닥 인플루언서라면서 나대는 고래 아저씨들 비하면 리플은 진짜 양반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마 이번 암호화폐들, 그리고 이번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것으로 통해서 부자 순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전 한번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와봤는데, 이거 보면 슈퍼리치 90년대 초 일본의 억만장자 산실이었다. 95년도 7년도는 빌 게이츠 시대. 그래서 보시면요, 세계 10위의 억만장자들이 일본 엔화가 이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1987년도에 세계 부자들, 뭐 스스미 요시오카 세이부 그룹 1위고요. 무리 다이키치로 부동산 2위고, 고바야시, 뭐 요시모토 타일본 1위입니다. 뭐 리우싱, 그래서 뭐 이와사키, 뭐 CG 게이조. 그래서 1위부터 10위 중에 거의 뭐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닷컴 버블 지난 이후에 빌 게이츠가 이제 부자 1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보시면 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해서 부자 순위로 이제 올라왔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4년도에 또 부자 순위가 있고요. 최근에 포브스 이제 부자 순위를 보면 홍콩하고 중국에서 부동산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100위권 안에 그 홍콩과 중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부자 순위는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서 돈이 어디로 옮겨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자 순위가 바뀐다. 지금 일본 부자들, 이 안에 있던 그 10위 안에 있던 일본 부자들이 거의 뭐 100위 안에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부자 순위는 그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암호화폐 시대가
이 시대를 이제 선도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2025년도에 됐을 때는 이 부자 순위가 이제 다 바뀌어 있겠죠. 이제 바뀔 것으로 이제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지금 아마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마다님이 이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비트가 별다른 큰 조정 없이 채널의 4분의 2 지점에 도달해서 하락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리플이 2만 사토시가 아닌 어중간하게 1만 사토시 상태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코인이 항상 예측 가능한 상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보네요. 얘기해 주셨고, 아마 2만 사토시가 지금 비트코인이 4분의 2 지점까지 왔다. 4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지금 뭐 시총 차트가 뭐 리플을 예를 드셨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아서 도미넌스 시총 차트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도미넌스 차트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채널 중심까지 적어도 내려오거나 아니면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알트코인을 그대로 들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만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뭐 3만 달러 4만 달러 가도 도미넌스가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토시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바닥만 유지해줘도 원화로도 뭐 리플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에 도미넌스가 빠질 때 한 번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플은 이제 2만 사토시까지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리플이 한 4,200 사토시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상승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알트코인들 별로 이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4배, 뭐 3배라고 하면 4,000 사토시라고 하면 12,000이 되고요. 5배로 보면 2만 사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만 사토시까지는 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번 상승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 1위를 탈환한다라고 하면 그 2만 사토시를 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만 사토시 부근에서 리플을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오리오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렇게 실생활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화폐처럼 쓰일 수 있을 것이냐, 변동성도 크기도 하고, 그리고 변동성뿐만 아니라 이 화폐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피자를 사 먹었다 후회하는, 아니면 윙클보스 형제도 우주여행 티켓을 비트코인으로 예약했다 후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화폐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디플레이션 유발하니까 화폐 기능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CJ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글을 써주셔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부분 정리를 한 부분, 제가 뒤만 이제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리플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고정 공급량 플러스 일정 부분 소각을 통해 공급량의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건데,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아는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즉 나중에 비트나 리플로 커피를 마시고 식사하고 그러기 쉽지 않다.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리플이 10,000원이 된들 우리가 그걸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살 수 있을까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20,000원 될 수도 있는 리플인데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리플이 계속 올라갈 걸 예상하니까 이거를 안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써주신 내용이. 정리하면 디플레이션을 추구하는 모든 코인은 일단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더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제 암호화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처럼 디지털 금 역할을 함으로써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 이때는 비트의 전송 속도니 뭐니 이런 게 가격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경기 변동에 따른 각 자산 시장들의 상대적 매력도의 변화로 인해 비트의 수요 변동률이 훨씬 더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할 것 같으면 금값, 채권값과 더불어 비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사용가치, 리플이나 이더리움처럼 코인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가가치의 총량만큼 코인의 시총이 결정되는 게 페어하다고 할 수 있겠죠. 페어하다고 했지 가격이 꼭 페어 밸류 근처에서 노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아무튼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번의 이유로 그 코인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있을 테니 실사용 가치에 더해서 자산 가치가 더해지게 되어서 코인 가격이 처음 페어 밸류보다 오히려 더 오르게 될 수도 있다. 편의상 나눠봤지만 저 두 역할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결론은 실물 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선 인플레이션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통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 디플레이션을 지향하는 현재 코인들보다는 각국의 법정 통화들이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화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지금 써주셨던 내용들,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역할을 하는 코인들도 그 발행량 자체가 그 지금 우리가 통화량 발행하는 것만큼 그 인플레이션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나오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인플레이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도기적으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없어지는, 이거는 이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법정화폐들이 거의 가치가 이제 0원으로 가고요. 스테이블 코인들 가치가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됐을 때 암호화폐만 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폐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화폐가 있어줘야지 이거를 또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정화폐를 패깅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 역할을 해줄 거다. 그리고 그 패깅된 상태에서 오히려 그 지급 준비율 개념을 도입을 해서 더 많은 양을 발행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역할을 맡아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CJ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건너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 썼는데 제가 이제 읽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이제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